지난 100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그 한가운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929년 11월 3일) 그날도 그랬습니다. 올해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날의 학생들과 마주해 봅니다. 탄압과 차별화에 저항하고자 했던 청년의 정치는 당시 곳곳에 뿌려진 경문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저항의식을 공유해온 모든 학생들의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자 그 선두에 학생들이 섰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 90년이 흐른 지금 11월 3일은 학생 정신을 기린 날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학생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사회가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잘 키워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역사의 빛 청년 마지막 편은 명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명문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명문의 조건을 이 책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문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25살 윤지라고 하고요. 하버드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명문, 이름난 좋은 학교라는 의미죠. 하버드 대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문 대학입니다. 윤지 씨는 그곳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지 씨는 하버드 로스쿨 이전에도 소위 명문이라고 불리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고등학교를 지원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부모님께 고등학교 한국에서 최고가 어디냐라고 여쭤보고 민사고에 입학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하게 되었고요. 두루두루 잘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는 두크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크대학교를 1년 조기 졸업을 한 상태에서 하버드 로스쿨에 붙었을 때 가장 부러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너는 이제 뭔가 정상을 찍었다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으니까 좀 더 취업을 하거나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모두의 부러움 속에 오른 명문으로 향하는 계단. 그 꼭대기에는 최고의 인재가 모인다는 하버드 로스쿨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대학. 그래서 이곳은 오늘도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동상의 발을 만지며 자식의 하버드 진학을 비는 일은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죠. 선망의 대상인 학교에서 윤지 씨가 택한 안식처는 바로 이곳. 하버드 옌칭 도서관의 깊은 지하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볼 때만은 명문을 향한 달리기를 잠시 멈출 수 있으니까요. 하버드 로스쿨 딱 찍으면 주변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거다. 정점을 찍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니까 연장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 빨리, 더 빨리. 자, 여기에는 보다시피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단다. 어딘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뛰어야만 해. 고등학교 때 이제 호흡곤란이 오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앞이 안 보이는 순간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조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공부를 좀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요즘 체력을 많이 못 챙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넘겼었는데 그 일이 있는 다음에 제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봤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흔들리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스쿨 마지막 학년, 윤지 씨의 달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겪었던 고통도 여전히 겪고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타이틀들을 가진 제가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는 영영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이제 다른 사람이 제게 그런 삶을 원한다고 해서 그런 길을 가고 싶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사는 거는 조금 힘들어졌다. 윤지 씨는 얼마 전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흔들릴 때 책을 보며 중심을 잡은 윤지 씨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자신만의 꿈을 키우고 있는 윤지 씨. 그녀는 이 과정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또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전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입시 경쟁 한가운데 있는 윤지 씨의 고등학교 후배들이 찾아온 겁니다. 좋은 단어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사실 고3이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 주변 사람들은 고3이면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압박을 이겨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오래 가면서 힘들었었는데, 무엇이 우리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을까요? 저에게 학교는 사실 저를 잃어갔던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뭘 원했는지를 알아내지 못한 곳이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면서 살게 된 곳인 것 같아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이 학교 역시 한국의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로 불립니다. 하버드 로스쿨 진학에 성공한 선배 방문에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모인 학생들.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기다렸던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날 윤지 씨가 꺼낸 건 성공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딱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제가 만약에 완전히 민사고 팬이다, 민사고가 너무 좋았다 이랬다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힘들잖아요. 150명씩 모여가지고 산골짜기에 갇혀서 가까운 곳은 횡성 휴게소 하나밖에 없고 맨날 공부하고 이제 엄마 아빠랑 또 떨어져.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고를 항상 약간 애증의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때도 빠졸답, 빠른 졸업이 답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도 하나둘 명문이란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재능들을 민사고에서 적절하게 펼쳐나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다.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후배된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쭈그러든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뭔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이 학교 와서 되게 자존감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들어오기 전에 보면 항상 학교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이번 학기를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어느 순간은 되게 뭔가 답답하게, 가슴이 답답해 미칠 정도 있었고, 뭔가 되게 숨을 못 쉬게 했다는 정도도 한 번쯤 느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남들이 봤을 때는 인정을 해주는 길을 걸어왔지만 스스로 너무 만족을 못했었어요. 너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돈은 따라온다, 뭐 명예는 따라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클리셰하게 나오는 거. 모든 분들이 당연히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나는 할 만큼 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여기서 얻은 게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른 직업을 갖든 다른 진로를 가든 나는 거기서 또 성장할 건데 뭐. 인생이 내가 꼭 아기 때 정한 그런 꿈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만 성공이 아니잖아요. 이른바 성공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그 길에 관문이 된 지금의 명문을 윤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명문인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학생, 사람이 명문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